안녕하십니까. 가맹거래사 홍미미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재무 분석을 통한 가맹사업 창업 결정이라는 주제로 짧지만 도움이 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점포 손익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기로 했다면 매출이나 손익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포 손익에 관한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들만큼 준비하면 딱 남들만큼 할 거다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통계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분들께서 창업하고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만큼 준비하면 남들처럼 그 3년 안에 50% 안에 폐업을 하게 되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사실은 창업이 손익 계산만 잘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점포 입지 설정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또 고객 관리며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하지만, 오늘 저는 손익에 관한 부분만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얼마 버는지, 얼마 남는지 이런 거를 여쭐 때 정확하게, 그렇다고 100%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답변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남들과 다르게 준비하시는 분들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손익 계산을 하는 그 개념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매출액은 보통 우리가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을 더한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매출 원가도 다들 아시기는 하는데, 제가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면 별의 별거 다 도와시고 합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정리하기로 하시죠. 매출 원가는 재료비, 만약에 외식업을 기준으로, 고기 전문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류, 그죠? 육류 구입비, 채소 같은 식재료 구입비, 그리고 주류, 요거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매출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 원가, 그 금액을 빼면 매출 총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매출액이 크면 매출 총액이 클 테고, 매출 원가가 또 낮으면 매출 총이익이 또 크겠죠. 그죠? 저 뺄셈은 할 줄 아실 거니까.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 인건비, 임대료, 수도 강렬비, 그리고 통신비, 수선비, 유류비 되게 많은 매장 운영하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저희가 판매 관리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또 세금도 빼고 이래야지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데 재료비는 얼마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여서 나는 얼마가 남는구나 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70% 넘게가 외식업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외식업 기준으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외식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매출액이 4천만 원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외식업 고기 전문점을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육류 구입비, 채소, 그리고 고기, 주류 이런 것들을 다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약 1,400만 원 정도 든다고 치고, 직원이나 아니면 파트타임 알바생들도 또 일용직도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비용이 지금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또 전기료, 수도, 가스, 그리고 건물 관리비까지 해서 지금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카드 수수료나 보험료나 세무 기장료나 유류비나 직원들 간식비나 정말 많죠. 이 기타 잡비로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세금을 내는 얘기는 좀 논외로 하고요. 그럼 약 1,000만 원이 남는다라고 계산이 돼요. 옆에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원가가 이제 35%. 근데 요즘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매출 원가가 35%로 유지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40% 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더라고요. 제가 컨설팅을 해봤을 때. 그리고 많게는 60%에 육박하는 매출 원가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경험상 매출 원가가 60%에 육박한다. 이러면 정말 매장 운영을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런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하튼 여기 예시는 35%라는 되게 낭만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인건비가 약 매출액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임차료 그리고 나머지 수도 강렬비 등도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지금 25% 남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땡큐한 거죠. 감사한 건데, 여기는 사실 대표자 인건비를 비용에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인건비에서 대표자 인건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순이익 1,000만 원에서 우리 대표님 인건비 빼고 남은 게 사실은 그죠? 순이익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 5, 2, 12, 8 법칙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매식업 30일 영업 기준으로 했을 때 3일 매출 발생한 걸로 임차료를 낼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5일 벌은 걸로 인건비를 다 지급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2일 매출, 이틀 번 걸로는 뭐를 내고, 또 12일 번 걸로는 또 원부재료,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감당하면 나한테 약 8일에 해당하는 26% 정도의 내가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원칙이에요. 법칙인데, 사실 30일 영업 안 하신 분 많죠. 그죠? 주 1일 휴무만 해도 26일 영업이 되잖아요. 그럼 나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줄여야 내가 손익이 내 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25%에서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죠? 30% 안팎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하시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딱 어떤 수상공인분들이 제가 컨설팅 갔을 때 여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 300만 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딱 주시면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100만 원을 버셔야 한 20% 남짓 이익을 내실 수 있겠구나. 물론 원가도 당연히 여쭤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러면 그걸 3일 동안 벌어서 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내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26일 기준으로 영업하신 분들은 좀 더 타이트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난 3일 번 걸로 임대료를 내야 하고, 또 5일 번 걸로 인건비를 내야 되고, 이런 계산을 막 하다 보면 나 정말 하나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내가 이래서 되는구나 라고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고 나서 난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이너스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만 하시고 그래 라고 하면 사실 아무런 실익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해볼 수 있겠다, 행동 하나씩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포에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낼 건가 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손익계산서 설명드리면서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면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이 크면 이익도 커지겠죠. 근데 가끔 나 매출액을 더 이상 우리 매장에서 늘리는 거는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고객들도 맨날 만석이고 회전도 엄청 많고, 근데 이익이 별로 안 나요 라고 하시면, 매출액을 그럼 더 이상 더 올리기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3번째로 또 영업 비용을 낮추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 뭐 임대료 이런 비용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임대료는 한번 약정하면 줄일 수는 없어, 그죠? 근데 인건비를 약간 뭐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수도 강렬비 그리고 뭐 가스비 이런 것도 포함이고, 짜잘하게 내는 수수료들이 많아요. 뭐 CCTV, 뭐 세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무 기장료.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다 보면 가끔 대표님들께서 더 뭐 나가는 비용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여쭤보면 짜잘하게 10,000원, 20,000원, 50,000원, 30,000원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쌓여서 수십만 원이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근데 이 비용, 물론 고객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지만 수익이 너무 적다면 차후에 진행할지언정 지금 약간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익 관리를 잘 하시면서 더불어 수익 관리를 잘하는 측면에 점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 왜 잘 들어온 직원 하나가 어줍지 않은 직원 10명 목 이상을 해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금방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면 그 직원들 관리하느라고 사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잘 뽑고 3, 4명 몫은 해내는 직원들 특히 더 잘 관리하셔서 이직이 없게 하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관리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매장의 매출 매입 이런 걸 관리 못 하시고 막 싸다고 왕창 나중에 그게 로스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런 로스 되는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또 많은 비용이 또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대출 받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변경이 많이 나가는 이런 매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 없이 막 자금 대출해준다고 무작위로 막 대출 받거나 이래서 어떤 필요하지 않은 경비들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자금 관리도 잘 해주시면 매장 수익을 올리는 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규 고객을 더 오게 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고, 내지는 우리는 신규 고객을 나는 오게 하는데 돈도 너무 들고 힘들어요 이러시다면 기존 고객들 재방문율을 높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게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가격을 인상하는, 이거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그것도 아니면 사이드 메뉴 같은 이런 고객이 조금 더 구매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게끔 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들도 있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팔아야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우리 그냥 약간 이제 그 편한 말로 그 또이또이 되는 이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면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매출이나 손익, 내가 언제쯤 내가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하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면 정보공개서를 보실 수 있어요. 가맹본부가 줄 거예요. 이 정보공개서를 보시면 이 가맹점들의 전년도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얼마 벌었는지. 물론 이제 가맹점별로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평균 매출, 그리고 최고 매출, 최저 매출, 그리고 지역별로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매출액이 나와 있어서 참고가 충분히 되고요. 더 유익한 정보는 평당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막 80평 매장 매출을 운영하면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오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투자금도 중요하잖아요. 매장이 넓으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상식이니까, 그죠? 근데 평당 그 매출액이 크다. 근데 평당 그 개설 매장 수가 작다. 이러면 이거보다 땡큐한 그죠?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 정보공개서에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 거는 고려 안 하시고 나 이 브랜드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자금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이익을 내는데 되게 좋은 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자금이 얼만큼 있는데 이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개설 비용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당 매출액은 얼마고 시설 같은 거 구입하려면 우리 건 얼마 든다. 그래서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또 아이템을 찾거나 브랜드를 찾으시면
뭐 대출받고 하느라고 또 고생하시고 애쓰셔야 되는 어떤 에너지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좀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창업하시기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내가 얼마큼 벌 것 같은가라는 정보를 가맹본부가 주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들은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100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 얼마 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당연히 물어보게 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창업 상담할 때 우리 얼마 벌어요? 얼마 남아요? 이런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사람 마음은 변해요. 그래서 서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근거 자료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예를 들면 포스 자료든지 매출액 어떤 물품 공급액 자료든지 그런 거 보고 판단하셔야지 본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도 다 믿으시면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자료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매장을 방문해서 실제 본부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본사 정책들이라든가 실제 가맹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말도 좀 빠르고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걱정도 되고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모쪼록 작은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